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아침 습관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몸의 건강과 활력이 달라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올바른 아침 습관이 노화를 늦추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혹시 아침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예전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줄어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아침 습관 몇 가지만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건강을 지키고 활력을 되찾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습관들은 이미 많은 건강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여러분의 몸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젊음을 유지하는 비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침에 하면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상 직후 몸을 깨우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밤사이 몸은 탈수 상태가 되기 쉬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장이 부드럽게 자극되어 소화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혈액순환을 도와 몸이 빠르게 깨어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하루 동안 더 활기차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물을 마시면 체내 독소가 배출되어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공복에 물을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져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소화기관에 부담을 덜 줍니다. 물을 마신 후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몸이 더욱 가볍게 느껴집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수분 부족이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합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습관은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어렵다면 레몬 한 조각을 넣어 상큼한 맛을 추가해 보세요. 건강을 위해 하루 첫 번째 습관으로 물 한 잔을 꼭 챙겨 마시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몸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햇빛을 쬐며 가볍게 호흡 운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햇빛을 쬐는 것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보면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깨어나면서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햇살은 비타민 D 합성을 도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D는 노년기에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조절되어 밤에 숙면을 취하기 쉬워집니다. 햇빛을 보면서 천천히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면 몸이 더 상쾌해집니다. 호흡을 깊게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몸속 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으면 피로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를 낮추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공원이나 베란다에서 잠깐이라도 햇볕을 쬐며 호흡 운동을 해보세요. 자연 속에서 심호흡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개운해집니다. 이 습관을 매일 실천하면 활기찬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햇빛과 호흡 운동은 우리 몸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다음은 아침에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관절이 뻐근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는 밤사이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이 더 빠르게 깨어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관절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칭이 필수적입니다. 먼저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켜며 몸을 늘려줍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목을 좌우로 돌려주며 긴장을 풀어줍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면 뻣뻣한 근육이 이완됩니다. 허리를 살짝 비틀어주면 척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리를 가볍게 주무르거나 발목을 돌리는 것도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과 근육이 부드러워져 활동하기 쉬워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면 몸이 더 유연해지고 통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특히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도 가벼운 스트레칭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하루 동안 더 가볍고 편안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 스트레칭을 실천하며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아침에 가벼운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는 부드러운 운동이 중요합니다. 가볍게 걷기 운동을 하면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하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벽을 잡고 천천히 스쿼트를 하면 허벅지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릎 건강을 위해 의자에 앉아 다리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운동을 해보세요.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은 긴장을 풀어주고 통증을 예방합니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 발목을 돌려주거나 발바닥을 마사지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과격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아침에 몸을 움직이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 하루 동안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노년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근육량이 유지되면 낙상의 위험을 줄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벼운 운동을 시작해서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해 보세요.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차는 몸을 부드럽게 데워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면 장운동이 활성화되어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세포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강차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좋습니다. 대추차는 혈압 조절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유자차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루이보스차는 카페인이 없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으며 노화 방지 효과가 뛰어납니다.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면 해독 작용이 뛰어나고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건강한 차를 선택하는 것이 몸에 더 이롭습니다. 카페인 섭취를 줄이면 숙면에도 도움이 되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를 마실 때는 설탕을 넣지 않고 자연 그대로의 맛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에게 맞는 차를 찾아 꾸준히 마셔보세요. 아침 식사는 하루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를 하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 근육 유지와 세포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삶은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쉽게 소화할 수 있어 좋은 선택입니다. 두부나 콩류는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해 주어 몸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요구르트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곡물 식빵이나 오트밀은 혈당을 천천히 올려 하루 동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바나나나 사과 같은 과일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해 줍니다. 단순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늦게까지 공복 상태로 있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피로가 쉽게 쌓입니다. 아침을 가볍게라도 챙겨 먹으면 몸의 회복력이 높아지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하루 중 한 끼라도 건강하게 챙겨야 한다면 그 한 끼는 아침이 되어야 합니다. 몸을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아침 식단을 신경 써보세요. 좋은 식습관이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됩니다. 아침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기분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뇌가 더 활발히 작동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감정보다는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기억력이 좋아지고 사고 능력이 향상됩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해보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낼 거야 같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웃는 얼굴을 짓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침에 깊은 한숨을 쉬며 걱정부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분 좋은 음악을 듣거나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하루가 밝아집니다. 노년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면역력을 높이고 몸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응원하는 짧은 문장을 정해 반복해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가 곧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아침 시간은 뇌가 가장 맑고 집중력이 높은 시간입니다. 이때 가벼운 독서나 두뇌 활동을 하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좋아집니다. 책을 읽으면 뇌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특히 소설, 역사서, 자기계발서는 감정과 사고력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신문을 읽으며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퍼즐 맞추기나 간단한 숫자, 게임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찾아 읽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단어 암기 같은 활동은 뇌의 신경망을 강화해 줍니다. 글을 쓰는 습관도 기억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짧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뇌가 활성화됩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뇌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를 외우거나 좋아하는 시를 암송하는 것도 좋은 뇌 운동입니다. 평소보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는 것이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독서를 하거나 두뇌 활동을 하면 기억력이 유지됩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뇌를 깨우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하루의 일정을 정리하면 기억력이 향상되고 뇌가 깨어납니다. 할 일을 미리 정리해 두면 불필요한 걱정을 줄이고 하루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간단한 메모나 다이어리를 활용하면 하루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미리 적어두면 깜빡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정리하면서 뇌가 활성화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일정이 정리되면 하루를 더 여유롭고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성취감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 미리 상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가지라도 작은 목표를 정하면 하루가 더 의미 있어집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규칙적인 일정 관리는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하루를 계획하는 습관은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부터 하루를 계획하며 더욱 활기차게 살아보세요. 장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며 면역력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장 기능이 저하되면서 소화가 느려지고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을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해 소화 기능이 개선됩니다. 요구르트,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식품은 장 건강을 돕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유산균이 포함된 식품은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복에 유산균을 섭취하면 장 건강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장이 건강하면 피부 건강도 좋아지고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변비가 있는 경우에도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하면 증상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과 함께 발효식품을 먹으면 소화가 원활해집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몸이 더 가볍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장 건강이 좋은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발효식품을 챙겨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유산균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이 곧 건강한 몸을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침 식단에 발효식품을 추가해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 D와 오메가3는 건강한 노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햇빛을 통해 자연스럽게 합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체내 합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하고 면역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지방산입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는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오메가3 섭취가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생선, 견과류, 아마씨 같은 음식에 포함되어 있지만 보충제를 통해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는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노화로 인한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건강 보조제를 선택할 때는 믿을 수 있는 제품을 고르고 적절한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영양제를 섭취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보충하면 몸이 더 건강하고 활력 있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보조제뿐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건강 보조제를 꾸준히 챙겨 먹으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세요. 우리는 대부분 하루를 시작할 때 호흡을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습관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젊어질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몸속에 더 많은 산소가 공급되어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산소 공급이 중요하며 이는 혈액순환 개선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호흡법을 실천해 보세요.
이렇게 호흡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긴장이 풀리면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깊은 호흡을 하면 뇌로 가는 산소량이 증가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또한 몸이 릴렉스되면서 면역 체계도 강화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호흡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햇빛과 함께 깊은 호흡을 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하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함께 깊은 호흡을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긴장과 스트레스를 줄이는데도 효과적이며 심장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매일 아침 5분만이라도 천천히 깊게 호흡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으며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깊은 호흡을 통해 몸의 활력을 깨우고 젊음을 유지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입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이를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하루를 능동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더 생산적인 태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침구를 정리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기분도 개운해집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침대를 정리하는 행동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침대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방 전체가 정돈된 느낌을 주어 더 상쾌한 기분이 듭니다. 아침부터 작은 성취를 이루면 하루 종일 자신감이 상승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특히 노년층에게 중요한 자기 관리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싶다면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를 위해 침대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짓는 것은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미소는 단순한 표정이 아니라 몸 전체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웃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늙는다고 합니다. 아침에 자신의 모습을 보며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같은 짧은 말도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아침에 기분 좋게 시작하면 하루 종일 더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소 짓는 것만으로도 뇌는 행복을 느끼고 긍정적인 감정을 형성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고 젊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밝은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웃는 습관을 가지면 노화를 늦추고 동안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표정과 자세는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에 거울을 보며 환하게 웃어보세요.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는 최고의 방법은 아침에 미소 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늙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면 노화를 늦추고 더 젊게 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습관은 하루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몸과 마음의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면
몸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면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큰 변화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젊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몸속부터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고 생기 넘치는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70대 이후에도 20년은 더 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은 바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좋은 아침 습관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습관들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기상 직후 물 한 잔 마시기, 햇빛을 쬐며 심호흡하기, 가벼운 운동하기 같은 작은 행동들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를 건강하게 시작하면 몸이 가볍고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식사, 바른 자세, 긍정적인 마음가짐 등도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고 젊게 살고 싶다면 아침 습관부터 점검해 보세요.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결국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 하루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건강한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달만 실천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0대 이후에도 10년 젊어지는 아침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늦출 수는 있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해 오늘부터 좋은 아침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데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건강 상태와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꾸준히 실천하면 몸이 더 가볍고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세요. 좋은 아침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아침이 달라지면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고 젊게 살기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방법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활기찬 아침 습관으로 젊음을 유지하세요. 결혼은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가 가족이 함께하는 순간들이 더해지면서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게 되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상견례 자리에서 단 10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라 믿었던 예비 신랑과 신부가 상견례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해 파혼을 결심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상견례라는 중요한 자리가 갈등으로 이어진 이유와 그 속에 숨겨진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계신 분들, 혹은 결혼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견례 10분 만에 파혼에 이르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상견례가 파혼으로 이어진 사건의 전말. 상견례 자리에서 벌어진 첫 번째 갈등. 상견례는 예비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결혼 준비에 첫 단추를 끼우는 중요한 순간인데요. 하지만 이 상견례 자리에서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이 약간 늦게 도착하면서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은 이에 대해 불쾌감을 느꼈고 서로 간의 첫 인사가 불편하게 흘러갔습니다. 첫 인사 이후에도 신랑 측 부모님이 준비한 선물이 신부 측 기대에 못 미쳤던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부 측은 이를 예의 부족으로 받아들였고 이로 인해 대화의 시작부터 갈등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이후 식사가 시작되면서 신랑 측 아버지가 신부 측 부모님께 사업과 재산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이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신부 측은 이러한 질문을 결혼에 있어 금전적인 기대가 크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신랑 측은 신부 가족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화는 점점 더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로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오해를 불러오며 상견례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갈등은 두 가족 간의 불편한 기류로 자리 잡았습니다. 2. 상견례에서 문제가 터지는 이유. 상견례에서 흔히 발생하는 갈등 요인. 상견례는 양가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숨어 있습니다. 가장 흔한 갈등 요인은 서로 다른 기대치입니다. 신부 측은 예의를 갖춘 신랑 측의 태도를 기대하지만 신랑 측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분위기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치의 차이가 충돌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대화 주제입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서로 민감한 주제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금전이나 재산 문제, 결혼 준비 비용 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성격 차이도 갈등 요인이 됩니다. 한쪽은 격식을 중요시하지만 다른 쪽은 자유로운 분위기를 선호할 경우 서로를 무례하거나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세대의 가치관과 젊은 세대의 결혼관이 다를 경우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해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상견례 자리에서 문제가 터지는 주요 원인입니다. 결국 상견례는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양가의 관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3. 상견례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 상견례 전 양가의 충분한 소통의 중요성. 상견례에서 갈등을 예방하려면 양가가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견례 전 예비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서로의 가족에 대해 소개하고 예상 질문이나 민감한 주제를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상견례의 분위기나 기대하는 내용을 솔직히 이야기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선물이나 준비 사항에 대해 양가가 사전에 합의하는 것도 갈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견례 전에 미리 서로의 가족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각 가정의 전통이나 관습 혹은 의사소통 스타일을 알아두면 첫 만남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가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견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와 식사 메뉴 선택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너무 격식 있는 자리보다는 양가 모두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견례는 단순히 결혼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두 가정이 하나가 되는 첫걸음입니다. 충분한 소통을 통해 상견례를 더 뜻깊고 긍정적인 자리로 만들어 보세요. 예비 부부가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이유. 상견례에서 갈등을 예방하려면 예비 신랑과 신부가 먼저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충분히 공유하고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두 사람이 상견례 전에 양가의 기대와 우려를 미리 논의하면 상견례 자리가 훨씬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 문제나 식사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미리 조율해 두면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견례는 단순히 두 가정이 만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예비 부부가 두 가정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만약 예비 신랑이 자신의 가족이 지나치게 형식을 중요시한다고 느낀다면 신부에게 이를 미리 알리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신부가 자신의 부모님이 예민한 부분에 대해 설명한다면 신랑이 이를 고려해 대화 주제나 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비 부부가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나누지 않으면 상견례 자리에서 예기치 못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사람의 합의는 단순히 갈등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상견례 후 양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견례에서 부모님이 대화 중에 충돌하거나 오해가 생기더라도 예비 부부가 중심을 잘 잡고 중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합의는 단순히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가 아니라 결혼 생활에서도 중요한 신뢰와 소통의 기반이 됩니다. 예비 부부가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한다면 상견례는 갈등보다는 화합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견례에서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과 발언. 상견례에서 갈등을 피하려면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과 발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금기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 비용은 누가 부담할 계획인가요? 혹은 재산은 어느 정도 있나요?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부담과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견례 후에도 양가 사이에 깊은 오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과장된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상견례는 격식을 갖추는 자리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꾸민 행동은 오히려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진솔한 태도가 상대방에게 더 좋은 인상을 남깁니다. 또한 상견례 중에 개인적인 갈등을 드러내거나 과거의 일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발언은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러지 않는데요. 같은 말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분위기를 냉각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견례는 결혼의 첫걸음을 위한 자리이니만큼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교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파혼 후 남은 후회와 교훈. 파혼 후 양가와 당사자가 느낀 감정. 파혼은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양가 모두에게 큰 충격과 아쉬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의 갈등이 파혼으로 이어지면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실망을 동시에 느낍니다. 예를 들어 신부 측 부모님은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나? 라는 후회를 하기도 하고 신랑 측 부모님은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나? 라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인 예비 신랑과 신부 역시 자신들의 관계를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큰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파혼이 옳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양가의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결혼 생활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파혼 후에는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의 선택이지만 양가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상견례는 그 시작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잘 준비한다면 결혼의 긍정적인 출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90세가) 넘은 의사가 직접 실천하며 추천하는 건강 비결이 있다면 얼마나 신뢰가 가겠습니까? 이분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복잡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초간단 습관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오늘은 이 90세 의사가 강조하는 장수 비결과 이를 통해 여러분도 지금부터 건강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간단하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습관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장수의 비결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수를 위한 기본 원칙.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 장수를 위해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바로 운동, 식습관, 그리고 수면입니다. 첫째, 운동은 우리의 신체를 튼튼하게 유지하고 근육과 관절의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간단한 걷기 운동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몸의 균형과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습관은 장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매일 78시간의 숙면을 취하면 에너지가 회복되고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신체 기능이 최적화됩니다. 이 3가지 요소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하면 건강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3가지 원칙을 매일 실천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3가지를 삶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보세요. 간단한 변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장수의 필수 조건, 균형 잡힌 생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친 생활 방식은 몸과 마음 모두를 지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지나치게 게으른 생활도 몸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는 일과 휴식, 활동과 휴식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고 그 후 충분히 몸을 쉬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식단에서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적절히 섭취하고 채소와 과일을 추가하면 몸의 영양 상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생활은 우리의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균형 잡힌 생활을 통해 더 건강하고 활기찬 나날을 만들어 보세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법.
스트레스는 장수를 방해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심혈관 질환, 면역력 저하, 그리고 우울증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이 장수의 중요한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인 심호흡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풀고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명상이나 요가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공원을 걷거나 정원을 가꾸는 활동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과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며 감정을 공유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평화를 찾아보세요. 2. 90세 의사가 추천하는 아프지 않는 생활 습관. 하루 10분씩 간단하게 실천하는 운동. 운동은 장수를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거나 힘든 운동이 아니라 간단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는 하루 10분씩 가벼운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벽에 손을 대고 푸시업을 하거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만으로도 근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추천 운동은 걷기입니다.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가장 간단한 운동입니다. 이런 운동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운동을 하면 몸의 유연성과 근력이 유지되고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어렵다면 아침이나 저녁 같은 고정된 시간을 정해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노력이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큰 발판이 될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의 비밀. 식습관은 장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90세 의사는 특별한 다이어트보다는 간단하고 지속 가능한 건강한 식습관을 추천합니다. 첫째, 자연에서 온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둘째, 과식은 피하고 배가 80% 찼을 때 멈추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소화를 도와주고 장기적으로 체중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고 피부와 관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90세 의사는 하루 한 끼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추천하며 특정 영양소를 과하게 섭취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아보카도와 같은 건강한 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신선하고 간단한 음식으로 식탁을 채워보세요.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의 중요성. 수면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90세 의사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강조합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우리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뇌를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78시간의 깊은 수면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다음 날 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들기 전 밝은 화면을 피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긴장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낮잠은 20분 내외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낮잠은 밤의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0세 의사는 하루에 5분이라도 조용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몸의 긴장을 풀고 정신적인 피로를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적절한 휴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장수의 필수 조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수면과 휴식에 우선순위를 두어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3. 장수를 위해 꼭 피해야 할 생활 습관.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식사 패턴. 장수를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떻게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식사 패턴은 건강을 해치고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식입니다. 배가 부를 때까지 먹는 습관은 소화기 부담을 늘리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90세 의사는 적게 먹고 천천히 먹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정제된 설탕과 소금 섭취가 과한 식단입니다. 가공된 음식과 음료수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를 일정한 시간에 하지 않으면 몸의 대사 리듬이 깨져 피로와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사 습관은 장수를 위한 필수적인 기본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식사 패턴을 점검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로도 몸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노화를 촉진하는 나쁜 습관들.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흡연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흡연은 폐와 심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피부를 빠르게 노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음주는 적당한 수준에서는 심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도하면 간과 뇌를 손상시킵니다. 90세 의사는 이러한 나쁜 습관을 하루라도 빨리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수면 부족입니다. 꾸준히 잠을 잘 못 자면 신체가 회복할 시간을 놓쳐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또한 운동 부족 역시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꾸준히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약화되고 관절과 뼈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을 하나씩 개선하면 몸이 훨씬 더 빠르게 건강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라도 나쁜 습관을 하나씩 줄여가는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90세 의사가 전하는 장수 비결은 거창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이 장기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사생활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할 사생활 정보와 이를 지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지나치게 사적인 정보를 공유했다가 후회했던 적이 있지 않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떤 정보를 꼭 숨겨야 하고 사생활을 지키며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사생활이 중요한 이유. 사생활 노출이 초래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 사생활은 단순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정보가 노출되면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재정 상태나 개인적인 고민을 무심코 공유했다가 상대방이 이를 주변에 이야기한 경우 큰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뢰 문제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생활이 노출되면 관계가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상대방이 무의식적으로 이야기를 확산시키는 경우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 신뢰, 그리고 삶의 경계를 지키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이를 수습하는 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민감한 정보일수록 이를 다시 감추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생활은 개인의 자유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보호받지 못한 사생활은 우리의 일상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보를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개인의 경계선을 지키는 중요성. 사생활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나 가족이 아무리 친밀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경계선을 명확히 설정하면 상대방도 그 경계를 존중하게 됩니다. 만약 경계가 없다면 상대방은 무심코 선을 넘거나 자신의 호기심으로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경계선이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이는 자신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한쪽이 일방적으로 경계를 넘어서면 다른 한쪽은 불편함을 느끼고 결국 신뢰가 깨질 수 있습니다. 경계선은 개인적인 정보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정보가 노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관계의 변화.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면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약점을 무심코 공유했다가 이를 비꼬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을 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이라면 이러한 행동은 더욱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또한 정보가 노출되면 자신이 그 관계에서 더 이상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출된 정보는 단순히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불필요한 소문이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잃게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신뢰를 잃는 것은 단순한 오해 이상의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결국 사생활 노출은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생활은 반드시 보호해야 할 중요한 영역입니다. 2. 절대 공개하면 안 되는 사생활 정보. 재정 관련 정보 수입, 저축, 빚. 재정 정보는 가장 민감한 사생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수입이나 저축, 대출 상태를 공유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도 신중해야 합니다. 재정 정보가 공개되면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판단하거나 오해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과소평가하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에 불필요한 기대나 실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 정보는 경제적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진다면 이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나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려는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정 정보는 오직 자신과 필요할 경우 전문가와만 공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친구나 가족이라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내 갈등이나 민감한 가정사. 가족 내 갈등이나 민감한 가정사는 누구에게나 숨기고 싶은 사생활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나 지인이라도 가정의 문제를 자세히 공유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의 갈등이나 형제와의 금전 문제는 외부에 알려질 경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보가 소문으로 퍼지면 가정 내 신뢰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는 본질적으로 가족끼리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사람이 상황을 알게 되면 불필요한 판단이나 조언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조언을 가장한 호기심으로 물어볼 경우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건 부모님이 잘못하신 것 같아 같은 말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더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사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공유하면 가족 구성원의 신뢰를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내 문제가 친구나 동료에게 퍼졌을 때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이에 대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나 상담가와 논의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가정사는 개인적인 감정과 가족 간의 신뢰를 지키는 차원에서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약점이나 비밀스러운 과거. 개인의 약점이나 비밀스러운 과거는 절대적으로 숨겨야 하는 사생활 중 하나입니다. 자신이 한때 겪었던 실패나 부끄러운 경험은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약화시키고 관계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실수나 약점을 공유했을 때 상대방이 이를 조롱하거나 우월감을 느낀다면 자신은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정보가 상대방에게 무의식적으로 무기처럼 사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가 싸움 중에 과거의 약점을 언급하며 자신을 공격한다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비밀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소문으로 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약점은 자신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 약점으로 느끼는 부분은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도 신중히 공유해야 합니다. 비밀스러운 과거는 스스로 극복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불필요하게 드러내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약점과 과거를 스스로 다스리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3. 사생활을 지키기 위한 실천법. 정보 공유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공유해도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특히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났을 때 가족 문제를 친구에게 털어놨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흔히 발생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그 정보가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예측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평소에 남의 이야기를 가볍게 다룬다면 절대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공유된 정보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특히 문자나 메신저로 정보를 남기는 것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문자로 남겨진 정보는 흔적이 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따라서 사생활 정보를 말하기 전에 그 정보가 나중에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만으로도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은 단순히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통해 어떤 정보를 보호해야 하고 사생활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셨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